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경제 관련 이슈에서 가끔 등장하는 시사 경제 용어 몇 개를 선택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노벨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수상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보다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성장시키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다 높은 성장이 경제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량 또는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용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스태그네이션이란 영어 단어는 침체를 의미합니다. 침체라는 것은 가라앉는 것이니까 그 다음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 두 개, 영어로의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한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영어 각각의 단어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합성하게 되면 저성장 속의 고물가, 높은 물가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요즘 경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일상생활 속 필수품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거나 또는 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겠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신문 기사 또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제 용어는 redenomination입니다. re를 붙이기 전에 denomin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denomination은 화폐의 액면입니다. 화폐의 액면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 즉 원을 놓고 생각해 보면
10원짜리 동전도 있고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 5만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5만원권, 만원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화폐의 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denomination이라고 그럽니다. 한글로 적으니까 denomination으로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re니까 다시 한 번 더 액면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니까 대충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분의 1로 변경한다. 100분의 1로 변경한다. 여러분 최근 기사 보셨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100만 분의 1로 변경한다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수량을 화폐로 표현하는 숫자가 커지면서 초래되는 계산, 회계기장 또는 직업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redenomination은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신문에서 드러난 redenomination에 대한 기사 제목과 각 기사 제목에 언급된 첫 두 줄 정도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edenomination에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제 용어는 테이퍼링입니다. 영어가 나왔으니까 테이퍼링에 반대되는 말로 이징이라고 해두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징이 왜 테이퍼링의 반대가 되냐? 양적 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E-A-S-I-N-G easing이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테이퍼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 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완화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easing이 되겠습니다. E-A-S-I-N-G. 여러분, 양적 완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통화 유동성이 양에 해당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통화량을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통화량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한다고 하면 더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가로를 열고 자산 매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자산 매입이 양적 완화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 왜 괄호를 해 놓았냐면 자산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산 매입의 주체는 누구냐?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러나 양적 완화라는 말이 탄생하고 그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실제로 수행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리가 Fed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FED인데요. Fed가 자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미국의 국채겠죠. 그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럼 국채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중앙은행은 국채를 가져오는 대신에 매입하는 대신에 무엇을 내어줘야 합니까? 돈을 내어줘야겠죠. 그러면 현금을 자산을 판매한 사람에게, 국채를 판매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급된 현금 또는 돈이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다음에 가로를 열고 자산 매입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2013년 5월 22일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처음 언급한 단어로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문들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특정한 기사 제목을 포털에 검색창에 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 용어는 경상수지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지라는 것은 받고 숫자는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자는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물품을 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넘겨줄 수도 있고 서비스를 넘겨줄 수도 있고 돈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본은소득 수지 및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 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 경제 주체들, 개인이나 기업인데요. 이런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다른 국가, 외국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래를 1년 동안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화폐 단위로 나타내겠죠. 경상수지는 국가나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과 지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당연히 들어가죠. 경상수지에 관련된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도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상수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상수지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70.6억 달러를 기록했고, 저 말은 결국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겠죠. 5월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다음으로 살펴볼 경제 용어는 경기 동향 지수입니다. 또는 경기 확산 지수라고도 합니다.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속도, 진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 하면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격차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수직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도라는 것은 얼마큼 빠르게 진행되냐 또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방향만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추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능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있어서도 매일 마시는 커피의 브랜드에 있어서도 트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더라?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경향이 확산되면 큰 흐름을 이루게 되죠. 그 흐름을 관찰하고 보는 것은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의 국면 및 국면이라는 것은 상승 국면, 하락 국면 또는 확산 국면, 축소 국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 확산지수라고도 말합니다. 경기 동향지수는 경기 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 또는 전체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 부문별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때 경제 지표 간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해서 지수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종합지수와 같이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로 작성되고 계절 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동향지수가 50을 초과하게 되면 경기는 확장 국면으로 판단되고 경기 동향지수가 50 이하가 되면 경기는 수축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오른쪽 그래프에는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를 코스피 지수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의 변화를 얘기해주고 빨간색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되겠습니다. 주가지수라는 것은 경기 흐름을 가장 빠르게 포착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지수가 오르고 있으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이 그래프로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시사 경제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머리에 떠오르셨습니까? 답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폐 가치의 변동 없이 기존 화폐를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10분의 1, 100분의 1 등으로 낮추는 화폐 단위의 액면 절하를 의미하는 것은
예, 이것입니다. D, redenomination입니다. redenomination.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 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다음 문제입니다. 국가나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과 지출의 차이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 확산지수라고도 하는 것은 네, 경기 동향지수입니다. 몇 가지 시사 경제 용어의 의미와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경제 용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